안녕하세요. 북악재 TV의 임동석입니다. 지금 장가를 여러분들 감상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문단으로는 4번째 문단인데, 자료로는 5번째 자료입니다. 이제까지 쭉 한번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그 어떤 소설보다, 심지어 영화보다도 막 반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정말로 흥미진진할 겁니다. 눈을 떼지 못할 겁니다. 자, 4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조금 3번째 단락은 뭐였죠? 양귀비하고 당현종이 있는 대로 춤과 노래 온 잔치에 막 빠져서 막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당현종은 양귀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나 하고 그냥 빠져가지고 전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게 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어양비고 동지래하니 경파예상 우의무예요. 구중성거리 연진생하니 천승만기가 서남행이야. 취화요요 행부지하니 서출도문의 백열이로다. 육군불발 문해하여 완전아미가 마전사로다. 화전위지 무인수하니 취교 금작 옥소두로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어양비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양은 지금의 북경 지역입니다. 범양절도사를 지냈던 알록산이 드디어 양국충을 죽여라 하고 지금의 북경에서 난리를 일으켜서 낙양을 거쳐서 당나라 서울인 장안으로 이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란군이. 어양비고, 어양에서 비고, 둘 다 북이름입니다. 북. 뭐 할 때 쓰는 북? 여기서는 전쟁에 쓰는 북. 북을 둥둥둥둥둥 울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고, 더 세게 울리면 공격하는 거고, 북을 둥둥둥 치면 뒤로 물러나는 얘기고, 이렇게 북을과 신호를 보내는 전쟁의 북소리죠. 어양비고, 어양에서 일어난 반란군의 북소리가 동질의 땅을 막 흔들면서, 북소리가 얼마나 땅이 흔들린다는 것 같아요.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장안으로. 낙양을 거쳐서. 경파 예상 우의곡이, 이야, 깜짝 놀라서 예상 우의곡을 깨버렸다. 연주는 한참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음악 이거 뭐고 다 그냥 다 중단되고 다 파괴돼버린 거예요. 경파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다니까. 깨뜨려졌다. 예상 우의곡이. 예상 뭐예요? 이건 서역에서 들어온 음악입니다.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음악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걸 양귀비와 놀 때의 춤과 노래로 만들면 좋겠다 하고 당현종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바꾼 겁니다. 바꿔서 이 음악을 늘 사용을 해요. 예상 뭐예요? 예는 무슨 예자예요? 예자가 무지개 예자죠. 홍예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홍예교라는 다리도 있죠. 자, 그러면 무지개 그 무늬를 넣은 상치마를 입고 하는 거죠. 그다음 우는 뭐예요? 날짐승의 깃털이죠. 길짐승의 털은 뭐라 그러고 길짐승의 깃은 우라 그럽니다. 깃으로 장식한 웃옷. 그럼 아래쪽은 치마 쪽은 무지개 모양을 했고 이 위쪽은 뭐예요? 온갖 여기 머리고 뭐 다 깃을 꽂아가지고 마치 저 학춤에서 온통 깃을 가지고 그런 춤을 출 때 쓰는 음악이 예상우의곡이요. 그렇게 추는 춤을 예상우의무라 그럽니다. 서역에서 들어온 겁니다. 자,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뭐 잔치고 뭐고 이제 다 앉았거든요. 구중성거리 연진생이야. 9급으로 방어책을 마련한 성과 궁궐에 연진생이야. 연기와 먼지가 막 일어나죠. 이 전쟁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말이나 마차 끄는 타다 먼지가 있는 대로 나지. 그다음 궁궐이나 이런 데는 있는 대로 막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솟아오르지. 이 정말 난리통이 돼버렸죠. 구중궁궐 9겹에 중이랄 땐 겹이란 뜻이에요. 겹. 9겹의 성궐에 연기와 먼지 진짜입니다. 먼지가 그냥 막 일어나네. 그래서 천승만기가 서남이
천승만기 임금을 호위하는 피란민인데 피란민 중에서 임금을 호위하는 1000개의 수레, 10,000개의 기마병. 당연종 이제 모시고 이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막 쳐들어오니까. 이미 이때 뭐 동관이라고 하는 것이 함락됐어요. 낙양. 동관은 곧 조금 더 오면 이제 장안입니다. 피난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피난 가느냐. 서남 쪽으로 피난을 가요. 서남 쪽. 자, 중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장안, 여기가 낙양, 여기가 북경입니다. 개.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이리 쳐들어오는 게 이렇게. 이 쳐들어오는 게 할 수 없이 서남쪽, 이쪽. 여기가 뭐예요? 촉. 지금의 사천성. 이 촉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피난 가는 중간에 이제 유명한 관문이 있죠. 넘을 수 없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서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취화요요 행부지야. 빛이 새 깃털을 장식한 화려한 임금을 알리는 깃발. 그 깃발들은 임금 갑니다라는 깃발이에요. 취화가 요요 흔들하면서 행부지야. 가다가 다시 서. 왜? 장안에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냅다 들어가진 건 아니죠. 우리도 무슨 전쟁이 나면 임금이 피난을 가면 가다 중간에 다시 서잖아요. 그 전투가 우리에게 유리해서 이제 다시 그대로 내쫓는 거 아닌가 하고, 내쫓으면 다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취화요요 행부지야. 취화가 흔들하면서 가면서 가다가 또 쉬고 가다가 또 쉬어요. 그래서 서출 도문의 백열이라.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서쪽으로 나가서 도문 도성문으로부터 백열이 되는 곳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백열이. 지명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거 나왔는데, 육군 불발문회하여. 육군은 임금을 모시는 6부대의 호위병들. 임금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위험 있으면 그걸 막아주는 6부류의 호위병입니다. 근위병입니다. 육군, 이 6 호위병들이 불발, 안 떠나, 출발을 안 해, 안 떠나. 이 백리쯤 하죠. 딱 붙어 있어. 문해하야. 어쩔 수가 없어. 문해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이 무슨 요구를 하면서 여기 있느냐. 우리 안 가겠습니다. 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임금에게 대들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전쟁통일은 우리 안 떠납니다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장이 뭐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은 양국충과 양귀비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국충과 양귀비를 죽이면 저들은 물러날 것이요. 그러면 전쟁은 끝나는데, 임금께서는 어찌 양국충과 양귀비를 그렇게 신임하셔서 아직 처리하지 않고 저쪽으로 도망만 간답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고 반란이 일어날 기미가 일어났어요. 현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믿는 근위병이 이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죠 뭐. 그래서 양국충, 아까 양조입니다. 양조. 양귀비의 조종형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만 같은 먼 친척이에요. 그 이제 양조를 당현정이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있는 걸 봐서 그를 우승상에 시켜놨잖아요. 지금의 말하면 재상입니다. 재상을 시켜놨어요. 고력사 다음에 이인보 다음에 이 양국충이 재상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양국충이 하도 온통 그냥 실정에다 못된 짓만 하니까, 부패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양국충은 죽이고, 그 다음에 양귀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마 못 죽여. 여기 어떤 기록에는 직접 양귀비를 죽으라고 사약을 내렸다는 걸로 돼 있고, 또 어떤 기록에는 양귀비가 내가 나라를 위한다면, 임금의 사랑이 그렇게 중하지만 나라를 위한다면 내 스스로 죽겠어. 그래서 자액했다.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즉 완전 아미가 마전사로다. 완전. 이건 쌍성처분의 처분입니다. 위안쭈안, 안 아닙니까? 완전 아주 곱게 구분 이런 뜻이에요. 곱게 구분. 이렇게 곱게 구분. 이렇게 구분.
아미는 원래는 뭔가 하면 나방의 눈입니다. 나방 여러분들 보셨어요? 나비 말고 나방. 나방에는 이렇게 동그란 눈썹 형태 이렇게 돼 있어요, 위가. 그래서 여인의 아름다운 눈썹을 표현하는 말을 암이라고 합니다. 미인의 아름다운 눈썹을 암이라고 그래요. 그럼 곱게 굽은 눈썹. 누구죠? 양귀비죠, 뭐. 양귀비예요. 양귀비의 이름을 안 밝히고 이걸로 대신한 겁니다. 완전 나미가 마전사야. 임금이 타고 있는 말 앞에서 죽어. 아까 뭐 사익을 내렸든지 뭐 스스로 자결을 했든지 하여튼 죽었어요. 양귀비 죽었습니다. 이제 양귀비 없어요, 이제는. 여기까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양귀비가 죽고 말았어요. 여기가 마외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외파. 진나라 때 마외라는 사람이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명이 마외가 됐는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양귀비가 여자니까 피난을 따라가면서 뭘 가지고 늘 다녔겠어요? 화장품 그릇도 가지고 따라가고, 화장도 한 채로 가고, 수식, 머리에 다는 뭐 여러 가지 장식들 있잖아요. 이것도 한 채로 갔겠죠. 근데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뭐냐. 화전위지 무인수예요. 꽃무늬의 아름다운 장식품. 이 전은 여러분 상감이란 말 아시나 몰라. 혹은 나전칠기란 말 아세요? 나전칠기. 라는 여러분들 소라라자입니다. 꼬불꼬불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못을 뭐라 해요? 나사못이라고 하잖아요. 나전칠기. 잘못 썼네, 이거. 저는 이 분바탕을 좀 판 다음에, 파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조개 껍질을 붙이는 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전칠기 들어보셨습니까? 나전칠기 들어봤죠? 그럼 소라 껍질 뒤쪽에 보면 막 은빛도 나고 막 그 진주빛도 나고 그러잖아요. 파란빛도 나고 빛빛도 나고. 그걸 잘 다듬어서 본 나무에다 갖다가 딱 붙이는 거죠. 붙이면 그 밖에 뭘 칠하죠? 옷즙을 칠하죠. 옷에서 나오는 즙. 그걸 칠하죠. 한 번 칠하고 또 칠하고 계속 칠하면 까매지죠. 그래서 나전에다 칠까지 한 그릇. 이게 나전칠기입니다. 우리도 칠서라든지 칠기라는 이런 말 많이 써요. 전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전의 형태로 만든 화장품, 뭐, 함이라든지 무슨 자기 뭐 애정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지, 땅에 맡겨져서 무인수야. 그것을 거두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저 화전 위지 무인수야. 이 위자에 주의하시면 된다. 위는 맡겨두다. 사람의 손에 한 개 맡겨두다. 어디다? 땅에다 맡겨뒀다. 그럼 땅에다 맡겨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땅이 널브러졌다 이 말이죠. 뭐 공중에다 맡겨뒀어. 양귀비가 죽으면서 그런 게 다 흩어졌을 겁니다. 흩어진 것들이 땅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있는데 무인수라 누가 그걸 주워서 거둬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양귀비가 죽고 나서. 근데 나둥그러진 물건이 뭐냐 하는 걸 이제 뒤에다 실었어요. 무엇이 나둥그러져 있는가? 양귀비가 쓰던 취교, 빛으로 만든 머리꽂이. 머리에다 꽂잖아요. 여자들은 꽂고 그 위에다 좀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둥 비슷하게 꽂아야 뭐 그 힘이 돼서 뭘 할 때 그걸 취교를 합니다. 취교. 그다음 금작. 황금으로 만든 뭐예요? 참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딸랑딸랑 흔들게 하는 그 옛날 여자들은 참 머리에 장식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그거 무거워 어떻게 쓰고 다녔나 몰라. 그다음에 옥소두. 옥자를 빼면 소두만 남잖아요. 그치? 소두. 이거 꽂고 다니다 가끔 머리가 가려울 때 그걸 살살살살 긁고 다시 꽂을 수 있는 긁을소자입니다. 머리 두자. 이름이 소두네 뭐. 머리 긁으면서 장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옥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땅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소는 긁을소자. 여러분 격화소양이라는 말 아시나 몰라. 격화소양.
지금 칠격 사이에 두고 화, 여러분들 장화, 여러분들 군화 혹은 가죽으로 만든 신 있죠. 신. 소 긁는다. 여기 긁는다. 양 가려울 양자. 그러면 장화를 신고 발바닥이 가려운데 그 장화 밖을 아무리 긁어본들 그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걸 격화소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소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양은 아까 얘기한 이제 계주, 그때는 북경이 계주였습니다. 지금 이 계자입니다. 지금도 계주란 땅 이름이 있어요. 북경에. 계입니다. 이게 계. 옛날 춘추 전국 시대 이 북경의 서울 이름이 계였어요. 마치 노나라 서울이 곡부, 전나라 서울이 임치, 그래서 연나라 서울은 계였습니다. 그 계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계주의 땅 이름이고, 비고는 뭐 아까 전쟁을 북이고고, 그다음에 연파 예상우이곡, 예상우이곡은 원래 곡조 이름은 바라문으로 지금 바라문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바라문 여러분들 불교 용어인데 거기서 불교에서 아마 연주하던 음악이었을 겁니다. 이게 인도 서역에서 흥행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점점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 당현종 때 이것을 가지고 음악으로 맞췄다. 근데 다른 책에는 그것이 아니고 당명황이 어느 날 월궁회를 이제 구경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아주 좋은 음악이 들렸답니다. 이건 전기체입니다. 전기하면은 이겁니다. 전할 전자에다가 기함을 전함해서 중국의 소설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 전기체 소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아주 기이한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만 모은 것이 전기체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수비기라든지 뭐 세솔 수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전기체 소설이라는데 당나라 때 전기체 소설 거기에 보면 당명황은 당현종입니다. 현종은 명황이라고부터 불렀어요. 월궁에 놀러를 가서 보니까 선녀들이 가서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꿈속에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걸 듣고 나서 깎였어요. 그래서 꿈속에 들었던 음악을 다시 다 복기를 했다. 그대로 다시 떠올려서 썼다. 그래서 이걸 음악으로 연주토록 악관에게 불러가지고 악관에게 이걸 음악으로 다시 만들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바로 예상우이곡인데 원래는 서역에서 시작됐으며 인도에서 시작돼서 서역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온 음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회 아까 양기가 준 것은 여기가 마회입니다. 마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양귀비 하면 마회, 그 언덕이라고 그래서 마회파, 그 역이라고 역참이 있었어요. 역참은 마회역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당현종이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 마회파를 지나면서 거기다가 절을 지어줬다 그럽니다. 마회 불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육군은 우림군이라고 해서 우림군 저거였다. 호위군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완전은 그래서 완전 아름답고 아주 완곡하게 그분 모습을 말한다 그러는데 다른 해석에는 그게 아니다. 완전 아미의 그거 아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는가 하면 양귀비가 죽기 싫다고 버티는 모습을 읊은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럼 완전 아미가 마전사라고 했으니 안 죽겠다고 막 버티는 그 아미가 아름다운 눈썹이 말 앞에서 죽었다 라고 해석도 다를 건 없어요. 근데 더 현실적이긴 한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장식품이라든지 요거는 그만 말씀드린 대로 취교, 그다음 금작, 소두 이런 장식품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4번 끝났습니다. 예.